네, 안녕하세요. 54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마이스 산업 지원 정책의 동향에 관련돼서 두 협회에 계시는 분들께서 나오셔갖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이스와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지원금을 쓰는 것도 있고 마이스 협회하고 PCO 협회를 통해서도 지원금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서 각 협회에서는 어떤 취지와 어떤 내용으로 이런 지원금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신 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질문을 해주시면 직접 이렇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이스협회에서 원래 지금 고양 컨벤션 뷰로 단장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한국 마이스협회에서 사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상열 사업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협회 사업위원장으로서 네, 네, 나와주셨다고 예, 네, 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PCO 협회의 진선미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쉬협회 진섬입니다. 네, 뭐 PCO 두 협회가 다 그 예산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어떤 지원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던 걸 뭐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고 하시니까 현재 가장 최근에 진행되는 지원 사업들을 위주로 협회들의 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사업위원장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협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 제가 어떻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회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크게 보면 이제 조금 이따가 화면 공유는 드릴 텐데, 협회는 기본적으로 마이스인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마이스인을 위한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중에 크게 본다 그러면은 늘상 하고 있는 저희들 협회 차원의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관광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아니면 관광공사로부터 일정 부분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일종의 교육 사업과 같은 사업들은 늘상 해왔던 위탁 사업이지만 디지털 전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전환기적 사업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올해 지금 시행 중이거나 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회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8분에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요. 네.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회는 협회 소개는 굳이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회 지금 크게 사업 부문을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마이스 인력 양성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익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외 협력 홍보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 협력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3년부터 협회가 주도적으로 컨벤션 분야 NCS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5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총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크게는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봤을 때 하나는 인력 양성 사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력 양성 부분은 사실 지속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신규 사업 부분으로 있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부대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업이 하나 또 있고 한국관광업협회 중앙회 사업이 있고 산업인력공단 사업 등이 저희들이 이제 협회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속사업들 보면은 주로 인력 양성 쪽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입문하는 입문자를 위한 영마이스 리더 프로젝트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 재직자 전문가 양성 과정, 그 다음에 기업 역량 및 경영 상담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연수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기업 지원 부분이 사업 부분이 좀 신규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업들은 아마도 전환기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상당 부분 오프라인 미팅이 디지털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면 미팅이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로의 전환을 조금 그 확대를 하고, 또 하나는 그 기존의 마이스 기업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나 아니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하나는 디지털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지원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아마 부족 부분이 있으면 제공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 디지털 그 전문 인력 양성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 중에서는 미팅 테크놀로지 컨설팅 지원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 투어 수영 태세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력공단에서 하는 산업기술의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 등이 이제 마이스 옆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온라인 연수원 부분입니다. 이 온라인 연수원 부분은 사실은 그간에 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사업으로 계속 지내온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윤은주 교수님께서 저희 그 교육혁신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마이스 협회에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컨텐츠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에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컨벤션 이벤트 분야가 그 컨텐츠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 왔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하고 전시 부분이 보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문하시는 분 또는 새로운 그 마이스 관련해서 직무 능력을 향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입문자 교육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서 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자 대상으로 해서 마이스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80명을 2차에 걸쳐서 양성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1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마이스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서 그 수년 전서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들인데 대학생들한테 있어서는 꽤 인기가 있는, 그리고 전문가 강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태스크 세션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세션이 되고요. 재직자 교육은 기본 과정, 심화 과정, 글로벌 과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마치면 심화 과정으로 갈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 부분이 재직자 좋은 컨텐츠이고 좋은 연사들이 참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이스 기업들에서 참여도가 지금 아직까지 좀 낮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지금 사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마이스 협회 회원사가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사장님들한테로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마이스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재직자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게 협회로서는 지금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게 계속돼요.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 그 재직자 교육 중에서 글로벌 과정은 해외로 보내주는 교육이었습니다. 해외로 보내주는 교육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인기가 끌었던 게 DES라 그래서 디지털 이벤트 스트래티지스 과정이었었는데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인기도 많고 그렇긴 한데 올해도 아마 지금 공모는 끝난 것 같은데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협회에서는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MPI 과정하고 사세오스 과정, PCMI 과정이나 사이트 과정 정도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는 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교육 사업 개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능력 표준 사업은 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2013년부터 마이스 협회가 그 컨벤션 분야에서 직무 표준을 회의기획, 전시기획, 이벤트 계획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그 NCS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NCS 교육을 만드는 거 이렇게 했을 때 NCS 과정, NCS 교육 과정이 한 번씩은 증보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이 돼 있고, 진행이 계속해서 협회가 산업인력공단과 협조 체제 안에서 마이스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좀 다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기업 지원 사업 내용은 앞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두 번째 양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마이스 기업이 본인의 회사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이스 기업이 새로운 마이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C 등급에서는 1,000만 원, 그리고 A 등급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총 올해 목표가 60개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마이스 회원사만 되는 건 마이스협회 회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스협회 회원사, 그 다음에 PC협회 회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CBB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라는 것만 증빙이 되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조금 확인해 보니까 지난 20일까지 사실은 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60개사가 선발 목표였는데 41개사가 지원을 해서 사실은 최종 선발이 되고 나면 조금 여력이 있어서 지금 아마 추가 공모를 할지 여부는 문체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지원, 전환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협회 홈페이지나 앞으로 그쪽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이스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PC협회, PC협회하고 연관이 좀 있긴 하고 또 하나는 인력 양성을 올해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원 지금 양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이제 추가된 마이스협회 사업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그 PCO나 아니면 마이스 기업들, 마이스 서비스 하시는 기업에서 직원을 디지털 인력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생 중에서 디지털 인력으로 양성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온오프라 지금 마이스협회에서 상시 교육장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고가 나면 이거 역시 지금 뭐 한 1,000명 정도를 양성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티피케이션도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곧 공고가 나면 마이스 회원사 기업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사업으로 해서 미팅 테크놀로지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해온 사업이어서 올해도 신규는 모르겠고 연속 사업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올해 이제 마이스 협회나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개괄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협회가 해야 되는 권익보호나 코로나 대응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문체부 사업으로 인해서 코로나 전환기에 실시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 네.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지금 협회에서 하고 계셔갖고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몇 가지 좀 질문 사항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우선은 PCO 협회의 지원제도 먼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 같이 모아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PCO 협회에서도 지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PCO 협회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PC협회 진선입니다. 저희는 PC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이스협회 사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저희도 이제 똑같이 문체부 보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협회 자체 사업이랑 문체부 보조 사업이랑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에서 제교를 받거나 협력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그때 그러니까 뭐 지자체들, 서울관광재단 그런 RTO들이랑 뭐 홍보나 이제 이렇게 작은 부분들 협력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세 가지 주요 사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협회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회원사가 마이스협회에 비해서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국제기획업 등록된 기업들 중에서 국제회의를 저희가 이제 실적을 조금 봐서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회의 실적을 참고해서 회원가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원사는 현재 67개로 이사사 정회원, 준회원까지는 PCO고 특별회원은 이제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뭐 베뉴 컨벤션 센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스협회도 있지만 PCO 협회다 보니 저희는 PCO들에 대한 뭐 권익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고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뭐 회원사 권익 보호는 모든 협회들의 공통된 사업일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서 특화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역은 뭐 간단히 보시면 저희가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11년도에 문체부 산하사단법인이 돼서 현재까지 보조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보시는 거는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및 인재 양성 사업인데 문체부 보조사업 중에서 앞서 마이스협회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육 관련된 부분은 마이스협회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일자리 지원 사업, 그러니까 인턴십 사업이라든지 올해는 디지털 전문 인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PC협회에서 좀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PCO 희망마이스 인턴십 많이 애들 알고 계실 텐데. 희망마이스 인턴십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3학년대 프로그램으로 뭐 이제 예를 들어 캡스톤 디자인 경진 대회를 열거나 3학년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이제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컨벤션 전문가 인증 사업이라고 된 것은 이제 문체부 보조 사업은 아니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아무래도 컨벤션 전문가, PCU들의 전문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이제 컨벤션 기획사 자격 제도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재직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하고 인정받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협회 자체적으로 인증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점차 좀 이제 국가에서 인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벤션 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입니다. 뭐 마이스 분야 환경 개선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PC협회이기 때문에 컨벤션 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이스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에 문체부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마련한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했고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조달청 간담회라든지 조달청이랑 협력을 해서 19년도에 조달청에서 지침이 자체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그 두 가지 지침이랑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입찰 공고가 나오면 이제 그 전에 항상 사적 규격이 뜨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 두 개의 내용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매일 검색을 해서 의견 제안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사적규격의 의견 제안을 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해가는 것이 좀 효과가 좋았고 파급력도 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그런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에는 그때그때 어떤 문의사항이 왔을 때 대응을 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또 발주기관에서 저희가 의견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제 그러니까 법 근거 하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컨설팅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뭐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런 지원 사업들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랑 같이 뭐 이런 환경 개선이랑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고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이제 환경 그때그때 어떤 이슈에 따라서 환경 개선을 위한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전문 인력 실태 조사 및 이식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좀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 재직자들이 뭐 이제 이직률도 되게 높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개선도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실제 뭐 업계에 대해서 어떤 동기로 들어왔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에 뭐 어떤 부분에 이제 뭐 이 산업의 매력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뭐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또 문체부 보조 사업으로 실행을 하거나 협회 자체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게 노무관리 실태조사 및 근로시간 단축 정착 지원인데요.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제도가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작년에 현재 PCO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했고 이제 뭐 사실 다들 이제 짐작은 하시겠지만 구체적 업무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갖기 어렵거나 뭐 컨설팅을 받았더라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제 올해 문체부 보조 사업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실제로 노무사 컨설팅을 통해서 회사별로 맞춤형
노무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이제 그 디지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추경 사업들로 인해서 저희가 본 사업이 조금 승인이 늦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홍보가 이제 나갈 텐데 그때 공고가 나갈 때 많이 이제 관심 갖고 지원을 업계에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업계 권익보호라든지 정보 제공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부분들이고 앞서 마이스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업계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점들 뭐 이제 작게는 뭐 이런 그 방역 지침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우리 현실에 맞게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4단계가 되면서 기존의 4단계의 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중수본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방향대로 하거나 뭐 최대한 그 49명이라 하더라도 뭐 스텝을 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있고 아직 이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업계 환경을 많이 이제 그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도 결과가 많이 성과가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문체부뿐만 아니라 뭐 조달청이라든지 다른 뭐 기재부라든지 뭐 고용노동부 이제 여러 그때그때 이슈가 생길 때마다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컴퓨터 지속 홍보 사업은 뭐 다른 협회들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국제기업 등록업체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마이스 통계라든지 그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기초산업 통계조사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그 특화된 부분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마이스 분야 중에서 컨벤션이면은 그 안에서 뭐 어떤 분야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국제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뭐 주체기관도 사실 등록을 할 수 있고 민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결과도 이제 마련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관광공사가 유관기관이랑 협력을 하거나 올해 신규로 하고 있는 신설 사업들인데 먼저 마이스 산업 디지털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올해 이제 추경 사업으로 일자리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옆에 보시는 그 전에 그 하단의 2020년 전국 희망마이스 포럼은 이제 시간 순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작년에 이제 했던 전국 희망마이스 포럼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국관광공사에서 K컨벤션으로 진행하던 그 사업에 그 예산의 일부를 저희가 재교부 받아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행사를 만들어서 업계에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네, 이제 업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기획이 된 거고 이제 협회에서 또 이제 진행을 하는 만큼 업계의 현실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뭐 이제 정산이란 이제 실무적으로 정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PCU의 기획 운영비를 일정 부분 이제 30% 이내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PCU가 이제 단순히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이제 뭐 PEO들과 마찬가지로 자체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나 기획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PCO를 이제 공동 주최 기관으로 해서 직접 행사를 주최하고 개최까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좀 가장 큰 변화였던 것이고 그때 이제 지역별로 이제 배분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왼쪽 K 컨벤션을 먼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이랑 똑같은 형태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은 하기는 어려워서 대신에 K 컨벤션 육성 지역 사원에서 첫 번째 단계인 희망 단계를 또 이제 PC협회가 재교부를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사실 이제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저희가 사업 기간은 12월 말까지지만 이제 이미 그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게 된 이제 그 행사가 10개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희망마이스 포럼의 좀 연결선상에서 뭐 이제 기존에는 주최 기관들 위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좀 더 PCO가 어떤 기획력을 가지고 주최하는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이제 마련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치 전문 PCO 선정 사업은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의 협력 사업인데, 국제회의 유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PCO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치 전문 PCO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유치 전문 PCO도 선정이 다 되었고, 이제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해서 PCO가 전문성을 어떤 특정 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마이스넌 디지털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별도로 조금 홍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개요는 보시는 것처럼 문체부 주체로 PC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은 마이스 분야 전체 다 가능하고요. 그중에 디지털 기술 콘텐츠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이제 400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제 사실 디지털 사업이기 때문에 뭐 디지털이나 IT, ICT 관련된 부분의 업무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온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도 이제 그 디지털화 갈 수 있게 PCO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스 분야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컨벤션 행사를 기획할 때 콘텐츠나 디자인 부분들까지도 지원 그 업무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범위가 넓어진 상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업계 수요가 더 많고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기업당 최대 5명을 지원하고 1인 월 180만 원에 6개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이라든지 기본 조건들은 보시면 아실 거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한도가 400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업무 범위가 늘어나기도 하고, 뭐 PCO나 이렇게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마이스 전체 분야다 보니까 사실 지원 현재까지 신청이 400명이 훨씬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신청 숫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들이 채용 계획대로 채용을 해서 이제 매칭까지 다 되어서 지원금이 소진되려면은 아직 이제 조금 여유가 네, 많지는 않은데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아직 참여를 안 한 기업이 있으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절차및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 있으니 들어와서 자세히 보시고 또 이제 담당자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PCO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혹시라도 네, 질의응답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PCO패에서도 되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PCO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우선 마이스 협회, 제가 우선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두 협회에. 마이스 협회 아까 그 디지털 전환 그 지원하시는 사업에 그 부분에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60개를 모집하셔야 되는데 41개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지금 이제 41개가 지원을 했죠. 그러면 혹시 5년을 뭐 조금 낮출 계획이나 뭐 5년이라고 이렇게 딱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게 네. 사실은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 물론 마이스 협회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디지털 지원 전환 사업은 그 기존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 기업들을 지원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실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계속 그것들은 다양한 지원 형태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이 그런 어떤 그 지원을 받을 계기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이유로 업력이 5년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금 그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새로운 그 디지털을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그 사업 모델을 찾거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기업 대상이라기보다는 기존 마이스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자라는 성격 때문에 5년이라는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이성열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마이스협회가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이어갖고 회사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표님한테 대부분의 내용이 공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직원들한테 같이 공유되는 정보의 공유가 조금 약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거 양쪽을 다 같이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으로 그러니까 기업도 회원사로 받지만 개인을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교수님, 이거는 저 협회 제가 이제 뭐 이사구 사업위원장이긴 하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챌린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를 하면 물론 몇몇 사단법인이 이제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의 성격을 네. 띠는 것들은 있지만 마이스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그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우리가 미팅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이나 MPI나 뭐 이런 곳들 그 개별 플레이어들이 전문가 단체로 움직이는 곳들에 있어서의 연결고리라든가 국제적인 활동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지금 그 문체부 산하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문가들만의 프로페셔널 어소시에이션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마이스 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서 별도의 위원으로 해서 양체제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픈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아마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고민하고 저도 생각하는 고민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대표자님들 빼고 마이스 현장에서 움직이는 젊은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권익 보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장치나 어떤 엄브렐러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는 어디가 됐든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새로운 협회가 될지 아니면 마이스 협회에서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고민에 그치지 않고 좀 움직여 볼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아까 피셔협회에서는 컨벤션 전문가 인증 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개인을 인증하시는 네네. 개인을 인증하는 그럼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뭐 경력을 갖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년 전부터 그 PCO들의 경력 관리 이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작년에 이제 시범 운영이기는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4단계로 인력 등급 체계를 마련한 업무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찰 나올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초급부터 특급까지 뭐 각각 주체 기관에 따라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그 중에서 고급에 해당되는 것이 학사 졸업 기준으로 8년이거든요. 네. 뭐 석사, 박사는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고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컨벤션 전문가다라고 이제 인증을 하는 거로 일단은 시작을 한 거고요. 뭐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문체부 사업 중에 그런 인력 관리 통합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것이 초기 단계인데 일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때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특화해서 뭐 경력을 뭐 관리하거나 인증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참가자 중에 유지수 대표님도 나와 계시는데 유지수 대표님, 그러니까 DNIC 유지수 대표님이 아마 유사한 플랫폼 개발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셔서 나중에 뭐 마이스 협회가 됐든 PC 협회가 됐든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주 52시간. 그러니까 저희 웨비나에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주 52시간을. 그래서 이제 원래 섭외하려고 몇 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노무사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셔서 조금 8월 초 돼서 다시 주 52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피셔협회에서도 주 52시간과 관련돼서 지금
노무사 통해 갖고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했고, 그때 그 담당 노무사님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금 PCO들 중에 몇 개 사는 그 노무사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무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개선점들을 도출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틀 안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뭐 우리가 재량근로 가능 업종으로 가야 된다라거나 이런 다양한 이슈들,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풀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같이 진행 중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빨리 너무 많이 지나가갖고 조금 네. 빨리 진행을 하면 제가 이제 원래 드렸던 그 질문지의 3번, 4번을 같이 두 협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정책을 수행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협회 회원사 내지는 종사자들이 어떤 것들을 좀 협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지 뭐 이 의견과 함께 업계가 더 요구하는 것들이 요새 어떤 방향,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마이스협회에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한테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사업지원위원장이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회로부터 얘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마이스협회는 회장님, 회장단하고 그 산하위원장들하고 같이 매달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원제도가 그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저 지원이라는 게 넓고 두텁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제도들이 과연 그렇게 넓고 두터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뭐 우리 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작년에도 마이스협회도 그 디지털 그 인력 지원 사업을 마이스협회 했었는데, 그때 항상 보면 이게 그 시키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그 노동부에서 하고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갖다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는 아니지만 이걸 그냥 눈먼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디지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기회가 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5년 이후상 이게 목적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은 디지털 쪽에 조금 더 익숙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계층이고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상황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쉬운 거고, 최대 지원금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메타버스나 요즘 AI다 뭐다 이렇게 쓰려고 하면 사실 이 돈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또 주는 대로 힘들고 받는 사람은 또 받는 대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등급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받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사업의 지속성 문제. 이게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저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2년, 내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 2년, 3년의 이런 사업들이 그 업계 전체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업계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짧게 그냥 뭐 여쭤본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용어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TF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게 좀 뭐 저도 짧게 들었더니 그 회의 산업으로 가자, 국제 회의에서 회의 산업으로 가자 했더니 그건 안 된다 그랬다는 것 같고, 비즈니스 이벤트는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이제 업계가 요구하는, 아니, 외국인이 와야지만 PCO가, 그런 행사에만 PCO가 붙고, 그런 행사만 뭐 센터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 위주로의 지원 제도가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이 사실 뭐, 과거보다는 당연히 덜 올 수밖에 없을 텐데, 계속 어떤 방점은 외국인한테 찍혀져 있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추후에 한번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사업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법개정위원회 TF를 맡고 있는데 마이스도 안 된다. 예. 회의도 안 된다. 이거는 네. 뭐 지금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법개정위원회 첫 번째 TF회의를 했는데 전반적인 방향은 시장을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마이스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좀 찾아보자. 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내 회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 관련한 그런 기업 회의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마이스 서비스 쪽을 충족시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주체자별로 할 수 있는 주체자에 따른 주체자라는 개념을 기업하고 뭐 비정부 단체 이런 것들로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 정도로 가보자라는 게 지금 이제 TF가 지금 총 9분이신데요. 9분이신데 이제 뭐 물론 PC협 회장님도 계시고 각계 이제 뭐 베뉴, 마이스 서비스 쪽 다 들어와 계신데 그러니까 현실적이시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미리 포기를 하시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공감대는 지금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왜냐하면 전부 많은 분들이 좀 알면서 힘이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진섭이 국장님께 아까 같이 질문 드렸던 외로사항이라든지 업계가 원하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협회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고를 받아서 이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회원들의 입장, 업계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고 뭐 법률적으로든 뭐 예산에 쓸 수 있는 범위 기준에 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당연히 업계에 직접 지원을 받거나 뭐 인건비도 지원받고 이게 실질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사실 예산에 집행하는 기준도 있을 수 있겠고 법률계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관광진흥법과 국제유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외래관광객 유치에 초점이 맞춰서 되어 있다 보니 산업적인 측면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뭐 외국인들이 그 기준이 또 되고 있고 그 유치 전문 PCO 할 때도 얘기가 나왔고 K컴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평가 기준 등의 글로벌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획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부분들의 동량적인 수치들이 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인건비 지원 직접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들이 민간을 이제 기업의 입장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상황을 다 알지만 어려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대한 업계 입장을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그거를 이제 조금 기업들에서도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원을 받으면 된다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 이제 장기적으로도 서로 발전을 하고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원으로도 좀 이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네. 단순히 이제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내 정보가 공유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그 디지털 인력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6개월까지 18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데 그게 네. 혹시 6개월 하고 그 직원을 정직원 채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나요?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원 제도들 같은 경우는 정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신, 참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혹시 전민정 대표님이나 유지수 대표님 궁금하신 거 있으신서 같이 들어오셨을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전민정 대표님 먼저.
아니요, 그냥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아, 들으러 들어오셨어요? 빅프렌 밸류.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다시 사업위원장이 아니라 고향 컨벤션 뷰로 단장님으로서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행사입니다. 매해 개최가 되고, 올해가 3회차, 아니, 3회 아닌가요? 5회입니다. 5회, 5회. 5회차 되는 네.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 행사. 제가 진짜 딴 데 가서도 심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이 행사 너무 괜찮다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행사가 이제 다음 달에 개최가 모르겠어요. 4단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도 지금 받기 시작하셨던데, 어제부터. 네, 뭐 사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저희가 일종의 저희도 접종을 하이브리드로. 맞아서요. 네. 네, 하이브리드로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사실은 50명 현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4단계 기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는 행사가 그랜드볼룸,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좀 나으면 보다 많은 분들을 현장으로 모실 수 있게끔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해외 연사분들이 대부분 다 또 사전 녹화나 아니면 패널 디스커션에 실제적으로 실시간 참여를 하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바람은 많은 분들이 좀 오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띄워놓고 올해 행사에 대해서 지금 올해 연사가 포스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포스터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이제 포스터를 띄우고 그다음에 그것만 말씀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포스터가 있고, 네, 제가 이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올해 행사는 주제를 저희가 이제 마이스 도시를 되살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리뷰 더 시티라는 걸로 했고요. 이게 네, 네, 잘 이렇게 보입니다. 하시면 조금 더 보이실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25일, 8월 26일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돼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조 강연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도시를 되살리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이제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지속 가능성과 ESG 디지털 이제 세 개 키워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 부분에 관련된 거라서 Sustainability and City라는 개념으로 해서 기조 강연자는 제프리 삭스 교수님이 해주시기로 했고요. 근데 제프리 삭스 기조 강연이 1시간 정도 개최가 될 텐데요. 제프리 삭스 교수님은 20분 정도 실시간 강연을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40분 정도는 전 유엔차 사무차장 하셨던 김원수 대사하고 김철원 교수님하고 세 분이서 대담 형식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과 도시라는 개념으로 해서 영어로 해서 대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세션은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세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마이산업 전망과 관련해서 MCI 그룹의 이제 최고 전략가로 있는 오스카 세레젤레스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 2는 요즘 가장 마이스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레거시 앤 임팩트. 그래서 이제 마이스 앤드 시티의 레거시 앤 임팩트에서 카이 하텐도프가 우피의 CEO이자 조인트 미팅 인더스트리 카운실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3세션은 저희가 이제 고향 CBB가 DMO다 보니까 DMO의 가장 현안 중에 하나는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를 유럽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작년에 이제 투어리즘 텍스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발간했던 덴마크에 있는 그룹나우라는 곳의 시그네 CEO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하다는 디지털 마이스에서 메타버스에서 오썸니아의 민문호 대표가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사 강연 후에는 보통 저희가 한 세션이 1시간 반 정도씩 되는데요.
20분 정도의 주제 발표가 있고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는 패널이 5분 정도, 좌장님 포함해서 세션별로 5분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그 1일차 세션에는 연사분들이 그래도 패널까지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가 참여하시는, 그래도 그 규모 있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진화되어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날은 조금 전문화된 세션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버추얼로만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스트리밍 형태로 진행이 되고, 오전 세션은 DMO 세션입니다. 그래서 그 DMO 세션으로 이카랑 공동 개최가 되는데요.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이라 해서 아시아 각국 DMO들의 상황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그 교육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워크숍이 있어서 올해는 그 데스티네이션 앤 컴피티티브니스라 해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으로 해서 게리 그리머 게이닝 엣지 회장이 직접 그 1시간 반 정도 교육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세션은 그 GDSM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무브먼트 아시아 패시픽 포럼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 GDSI라고 하는 그 글로벌 데스티네이션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전 세계 지속 가능성 도시 한 60곳 정도가 모여 있는 그런 네트워크 기구입니다. 거기랑 공동 개최를 하는데요. 고양시는 2017년부터 이 GDSI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제 발표는 지금 이제 에드 길립스피라고 그 그린피스 이사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주제를 발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속 가능성, 마이스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작년에 IMAX, 메리어트, GDSI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egenerative Revolution in Meat Industry라는 보고서인데, 그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담은 이제 Regenerative Revolution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서 가이비그도하고 노버 주버츠가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그 사례 발표 개념으로 해서 저가 이제 고양시의 마이스 산업 지속 가능성 전략에 대해서 좀 인덱스 투 스트래터지라는 거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오브 스토링이라고 멜리사 버드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사례 발표가 한 3개 정도 있을 텐데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시드니, 헬싱키, 한 곳 더 정도가 이제 그 도시에서 지속 가능성 실천 사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랩업 세션으로는 제네비에브 레트릭이라고 해서 Meet for Impact라고 하는 곳의 대표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등록비는 없고 양일 다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는 만큼 1일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온오프라인 전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일차는 전부 온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com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상황에 맞춰서 가능하면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좀 개선되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아예 별 말씀이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가서 들으시면 되게 글로벌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어떤 이슈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현실감 있게 좀 들으실 수 있어서 좋은 기회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온라인으로도 이번엔 진행이 되니까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혹시 황 교수님 마무리 멘트 있으실까요? 그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예.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고, 상당히 우리 컨벤션 마이스 쪽이 되게 애를 많이 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좀 들었고. 단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째 생각하면, 지금 참 기회인 것 같아.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우리 마이스키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일심을 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주최 측, 정부가 됐던 공공기관들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힘들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이스키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뭔가 좀 그 투자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방금 이상당히 선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느낌이 우리 과거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항상 관광공사가 지역 NTO에 비해서 실질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정책이 예를 들면 대구든 부산이든 또는 대전도 그렇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우리 마이스키가 좀 밀어서 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실질적인 행사가 지금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우리 이사님들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개별 지역 단위로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정선 포럼 할 때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처럼 실제로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주최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주최자를 모티베이팅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인가. 개최지가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우리 미팅 플래너, 뭐 PCO가 됐든 미팅 플래너가 하면 그 미팅 플래너의 역할이 뭐 인력의 어떤 전문성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온라인 역량도 같이 겸비하면 그러면 상당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우리 물론 그 마이스 업계도 조금은 그 뭐랄까요 지금보다는 단순 대행이 아니고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 말해왔던 정말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오너십을 가는 행사로 좀 나아가 보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부가 어떤 면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아무래도 좀 더 큰 그림을 황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두 분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없으신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54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협회의 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마이스 산업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많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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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